안녕하세요. 달박스콜의 김나연입니다. 오늘도 코스피 지수는 소폭이지만 상승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5일째 오름세를 지키고 있고요. 특히 외국인 투자자는 지난 9일부터 9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마침 미중 무역 협상도 진전을 보이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커졌고요. 이 미중 무역 협상이 더욱더 진전되느냐에 따라 외인의 자금 유입이 지속될 것인지 여부가 판가름 날 것 같습니다. 또 이번 한 주는 국내외 주요 IT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에도 주목을 하시면서 이번 한 주도 성공적인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현명한 투자 저희 대박스콜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시간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문자나 전화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는 01377-2-0269번, 02377-2-0269번이고요. 문자는 1899-0294번입니다. 1899-02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주시면 저희가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강의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강의는 적풍 유경훈 전문가의 강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말 어떻게 편안한 시간 보내셨나요? 월요일 또 같은 시간 이렇게 인사드리는 적풍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괜찮았어요, 생각보다. 오늘 상승 종목들도 많았고 또 우리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증시도 다 같이 올라가면서 좀 훈훈한 그런 장세가 계속 이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연초에 여러분들께서 뭐 브렉시트니 뭐 미국 셧다운이니 뭐니 해가지고 전 세계 증시가 많이 좀 힘들 거다. 혹은 뭐 1800포인트 간다는 얘기들을 들은 게 벌써 한 달 정도 이제 전이죠. 근데 한 달 뒤가 지나고 보니까 그때 이제 오히려 하락장에 투자하신 분들은 수익을 내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없고 요즘에 올라가는 거 보면서 아마 땅을 치고 후회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와 우리 대박스쿨 함께 하시는 분들은 또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크던 작던 수익을 계속 지금 쌓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시장 그리고 미국 증시 역시도 바닥권, 그러니까 뭐 증시가 더 추가 하락하는 어떤 뭐 그런 상황보다는 지금은 저는 이제 우상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너무 뭐 작년 같은 경우는 걱정을 좀 해야 됐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걱정은 조금만 그리고 조금 더 자신감 있는 투자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러다가 증시 뭐 2200, 2300 가면은 오히려 사람들 무서워서 못 사요. 그러다가 증시가 2400, 500까지 가게 되면은 그때 이제 지금이라도 사야겠다. 내가 기다리면서 이거 손해 본 거 생각하면은 지금을 사야겠다. 그러면서 완전 고점에서 들어오는 흐름들이 올해도 또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부터 계속 리딩 드리면서 이때쯤이면 우리 투자분들이 이게 좀 필요하겠구나. 그런 부분들을 또 대박스쿨 통해서 또 이어지는 공개 방송도 있죠.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알찬 시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짧은 강의를 드리고 나서 바로 여러분들 종목 진단을 드릴 거예요. 얼마나 이게 의미 있는 프로그램입니까? 진단도 드리고 전략도 드리고. 그래서 여기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통해 가지고 전화 또는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바로 여러분 종목들 디테일하게 분석해드리고 또 종목들을 정리한 뒤에 또 제가 드리는 종목들을 사실 수 있게 공개 방송에서는 종목 공개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는지. 우리 월요일이니까 뭐 봐야 되죠? 월요일이니까 한 주 동안의 일정을 체크 한번 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요즘에 인터넷이나 이런 게 너무 발달해가지고 저는 너무 좋아요. 예전에는 되게 힘들게 찾아봐야 되는 그런 정보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조금만 검색해도 바로 뚝딱뚝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뭐 정부의 일정이나 우리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또 우리 뭐 총리나 각 산업부 쪽에 계시는 분들이 어떤 것들 하는지 요즘에는 그냥 뭐 일거수일투족이 다 오픈이 돼 있다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과거에 뭐 잃어버린 몇 시간 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 그런 것들이 요즘에는 또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다 아이디어로 삼으셔야 됩니다.
지금 무슨 테마가 강하니까 그거 사야 된다. 뭐 괜찮아요. 저도 지금 남북 경협주나 수소경제 관련주나 또 대선 후보 관련주 적극적으로 매매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그쪽 테마를 하지 말라 그러면은 그거는 돈을 못 벌고 계시는 분들의 변명입니다. 그렇죠? 솔직히 요즘에 수소경제, 남북 경협, 그리고 대선 후보, 차기 대선 후보죠. 이쪽 관련된 종목 매매 안 하면 수익 내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하나 더 있다. 아기상어, 핑크퐁도 있죠. 뭐 이 정도가 지금은 이제 돈이 되는 테마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매매를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쪽 테마를 하지 않고 다른 종목을 사서 수익을 낸다는 거는 앞으로 한 2, 3개월 동안 그냥 놀겠다는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 공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방금 말씀드린 이 테마나 종목들이 그냥 매일 가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정부의 일정이랑 이런 거랑 맞물려서 가기 때문에 제가 일정을 체크해드리면서 이날에는 이런 것들이 강하겠구나 미리 잡아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지난주부터 조금씩 움직임을 좀 보였던 것들 중에서 방금 설명드렸던 이 3대 강세 업종을 제외한 다른 쪽에서도 지금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테마들이 많이 보여서 또 돈 냄새 잘 맞는 제가 정리 한번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간 일정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 자, 우리 내일 거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월 22일입니다. 벌써 1월도 거의 다 갔어요. 20일이죠? 우리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뭐 했나 한번 되돌려 봅시다. 그 사이에 만약에 수익을 내신 적이 없다면 지금 종목들을 뭔가 심각하게 잘못 들고 계신 거예요. 작년에 제가 우리 대박스쿨 방송을 통해서 다 같이 우리 나가서 잡초 뽑자. 이거 많이 말씀드렸었죠. 우리 윌리엄 오닐의 정말 투자 격언 중에서 쓸모 있는 것들 몇 개 뽑아보니까 꽃밭에서 잡초를 뽑아라라는 말이 저는 되게 와닿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투자 방식을 저는 굉장히 따르고 있는데요. 만약에 작년에 잡초를 열심히 뽑으신 분들이 아니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도 물려있는 종목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시간만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리딩을 따라오신 분들은 이제 계속 좋은 종목들을 사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내일 일정을 좀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이걸 통해서 만약에 내일 우리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던 3대 강세 업종, 수소경제, 남북경협, 차기 대선 후보가 만약에 가지 않는다면 뭐 할 거냐. 그렇죠? 안 갈 수도 있잖아요. 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그 다음 종목들 찾아 헤매지 마시라고 잡아드리는 거고요. 자, 내일의 일정을 제가 살펴보니까 이때 정부의 일정들은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입니다. 내일 이제 여기 적어놨죠. 5G 관련된 종목들 보자는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요즘에 이 5G 관련주가 의외로 소리 없이 잘 가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종목들 몇 개만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우리 예전에 제가 한번 봐드렸던 종목들도 좀 있고요. 대한광통신. 요것도 제가 예전에 그 지난번 12월 달쯤 해가지고 저 미국의 CES 행사가 있고 나서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업종 중에 하나였었죠. 근데 요즘에 5G 재료 있나요? 딱히 없죠. 근데 여기서 힌트 하나 드리면은 지난 1월 초에 있었던 CES에 관련된 종목들이 당시에는 가지 않다가 사람들이 지금 수소경제, 대선 후보, 남북경협을 쏠리다 보니까 이쪽으로 좀 자금들이 모이는 게 저는 포착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1월 초에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셨던 CES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재료 있죠. 그 재료 끝난 거 아니니까 계속 저는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중에 하나가 5G입니다. 그래서 대한광통신의 주가를 보면은 1월 달 들어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12월 크리스마스 다음 날에 4,500원짜리 주가가 5,600원까지 올라와 있고요. 뭐 이뿐만 아니라 뭐 이노인스트루먼트 같은 종목이라든지 좀 작은 종목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요. 보시면 주가 많이 올라왔죠. 그죠? 1월 달 들어가지고 이미 4,000원짜리가 7,000원까지 갔으면은 한번 시세를 좀 준 상태죠. 거기다가 이노와이어 같은 종목들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뭐 솔리드 이런 것도 최근에 잘 가다가 오늘은 약간 더 조정을 주긴 하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지금 5G가 의외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종목들이 왜 지금 분위기가 좋으냐? 정부의 일정을 살펴보시면은 내일 일정이 있어요. 산업부 쪽에 일정이 있는데 5G 현장 방문 및 기업 간담회를 한다고 해요. 내일 오후에 일정이 있는데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를 방문하는 건가? 저도 좀 추측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장소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저기 마곡에 있는 사이언스 파크 쪽에 방문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어떤 기업이 있으며 또 어떤 기업이 내일 또 뉴스가 될지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인터넷 검색을 열심히 한번 해보시면은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5G 관련된 이슈가 내일 있다. 요거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다음 수요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수요일은 지금 보니까 최저임금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어떤 내용인가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니까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대국민 공개 토론회가 있습니다. 엄청 내용이 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토론회를 통해서 정부의 입장을 밝힐 수 있고 또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저임금 자체가 사실 요즘에 좀 문제가 되게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저임금 올해도 또 올라갔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국민들의 생각과 정부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좀 밝혀질 것 같고요. 또 안 그래도 요즘에 그 최저임금 때문에 요즘에 이제 그 식당 같은 데 가보시면은 홍대나 이런 데 가면은 종업원이 주문을 받는 게 아니라 기계가 다 주문을 받고 있죠. 키오스크, 무인 자동화. 또 이쪽으로 또 연관이 되는 테마거든요. 그래서 최저임금 관련해서 만약에 정부가 계속 올리겠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겨준다면 무인 자동화 쪽 종목들은 계속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안 그래도 이거 지난주 금요일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했던 것처럼 알바생 한 명을 쓰는데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뭐 적게는 100만 원대 뭐 전후에서 많게는 그 이상까지도 비용이 투자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이 주문 접수받는 그 기계 있죠. 결제도 하고 키오스크 그 기계 한 대를 임대하는데 단가가 많이 싸져가지고 이제는 10만 원대에도 충분히 이걸 할 수 있다고 해요. 걔네들의 장점은 전기와 통신만 연결되면은 24시간 일시킬 수 있죠. 지난번에 KT 같은 그런 사건만 있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래서 지금 이제 이쪽이 굉장히 또 트렌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일 날 관련 일정들 체크와 관련 주까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날 금요일 날로 한번 가볼까요? 자, 목요일 날 일정 하나 더 볼게요. 목요일 날 가보겠습니다. 자, 24일 목요일 날 일정을 보니까 자, 다음 날 목요일 날에는 지금 IT 쪽에서 최근에 우리 정부에서 하겠다고 했던 사업들 중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들이 좀 예전만큼 많이 나오진 않지만 또 조금씩 얘기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에는 굉장히 오랜만에 컴백하는 테마 중에 하나인 드론 관련주, 드론 테마가 한 번 더 주목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어떤 일정이 있냐면은 2019 드론쇼 코리아가 개막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드론이라는 이쪽 관련된 그 관련주들이 실제 우리나라에서 드론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수입해서 유통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기술력은 우리나라는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아직까지 규제도 굉장히 많고요. 드론 관련해서는 사실 중국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판매량이나 그런 것들. 그래서 사실상은 유통업체 쪽에 그런 비중이 많이 차여진 상태이기 때문에 드론 관련된 종목들 몇 개 없어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같은 날에 또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 민간위원 워크샵 또 기조연설이 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정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거다 생각하고요. 또 저출산 관련 재료하면은 뭐 떠오르는 종목들이 몇 개가 있을 거예요. 아가방, 보령 메디앙스, 뭐 제로투세븐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이제 육아용품 관련된 종목들이 또 최근에 중국 소비로 엮여가지고 한번 한바탕 하다가 요즘에 좀 조용한 그런 감이 또 있습니다. 또 적풍은 또 그런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죠? 남들보다 또 1, 2주 먼저 사는 거. 그래서 이런 일정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장기간 물려 계신 분들께 희소식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요. 바로 이제 금요일 날의 일정인데 금요일 날에 제가 보니까 우리 이낙연 총리께서 충북 뷰티 산업 현장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우리 예전에 아시겠지만 우리 대통령 그리고 국무총리 이런 분들이 어떤 기업을 방문한다 그러면은 방문과 동시에 급등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뭐 있었죠? 수소경제 관련해가지고 SP열셀이라는 종목이 대통령 앞에서 뭐 기술 시연을 했다라는 재료만으로 주가가 급등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어쨌든 이 정부의 일정에 엮여 있는 종목들은 시장에서 관심을 받기 때문에 주가 급등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번에 어느 곳을 방문할지는 아직까지 저도 입수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아마 일정이 가까울수록 공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종목들 보시면 좋겠고요. 제 생각에는 그 동네 뭐 충북 오송도 좀 있고, 그죠? 그래도 그쪽에 있는 어떤 뭐 화장품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바이오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2019년 초에 있었던 재료 JP모건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최근에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쪽 관련 쪽, 바이오 쪽이나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기지개를 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덧붙이자면은 바이오 업계 신년 인사회 역시 이번 주 금요일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분들이 바이오주 좀 뭐 그런 뉴스가 최근에 있었다 하더라고요. 바이오를 정리하고 다른 걸 사야 된다. 근데 저는 오히려 장기 투자를 보신다면 바이오도 지금 굉장히 좀 기회의 시기이기 때문에 단타로는 제 매력이 없어요. 단타로는 수소경제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매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를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위치다. 이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일정을 좀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화수목금 재료가 있으니까 언제 뭐가 나올지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겠죠.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관련주를 찾아서 어떤 걸 사야 될지, 이건 너무 높으니까 좀 조심하자. 이거는 싸니까 한번 사보자. 이런 플랜들을 세우시면 되겠고요. 막상 당일날 아침에 일어나면은 거의 기억이 없으실 거예요. 뭐 살지. 그래서 오늘 밤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으시면 좋겠고요. 이따가 제 이어지는 공개 방송에서도 이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테마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일단 우리 시장 이번 주 역시도 수소경제랑 남북경협이랑 대선 후보 관련주를 빼고서는 매매를 하면은 안 된다라고 저는 봐요. 일정은 잡아드렸지만. 왜냐면 그만큼 그 테마가 아직까지는 완전히 이제 투매가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더 보셔야 되는 거는 맞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주가가 하락했을 때, 본격적인 하락을 시작했을 때 빨리 도망갈 수 있어야 돼요. 항상 짐은 싸고 계셔야 됩니다. 나중에 주가 막 급락하고 하한가 가고 막 그러는데 그때 가서 대박스쿨 문자 보내셔가지고 전문가님 가지고 있다 하한가 맞았어요. 이러면은 제가 진단 못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나오기 전에 조금 느낌이 이상할 때 빨리 뺄 수 있도록 지금은 장기 투자 구간이 아니라 철저하게 단타 구간입니다. 저 역시도 지난주 금요일 날에 아난티를 매수하신 분들, 지난주 음봉 나왔었거든요. 차트 한번 좀 볼게요. 저도 똑같이 같은 종목들을 매매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랑. 근데 제가 공략했던 타이밍을 보자고 하면은 전 지난주 금요일 날, 이날이죠. 밑으로 위아래 한 6% 정도 조정받은 날이었는데 그때 저는 아난티를 매수 의견을 드렸고 오늘 장중에 한 13% 정도 올라가는 구간이 발생을 했죠. 이 구간에서 저는 오늘 매도 의견을 드렸어요. 분봉 보시면 깔끔하게 좀 보이죠. 분봉 차트를 보면은 지난주 금요일 날 밀릴 때 사서 올라갈 때 팔고. 그죠? 이 구간에 충분히 수익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요거 말고서 또 우리 최근에 강세 테마 중에 핑크퐁 아기상어 관련주, 저는 이제 오로라. 또 오로라 하면은 우리 방송 보신 분들께 제가 또 큰 수익을 드렸던 종목이죠. 저는 지난주 금요일 종가에 편입을 해서요. 오늘 예상했던 수익 구간 도달해가지고 저는 오늘 매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음봉에 사서 양봉에 파는 전략 깔끔하잖아요. 오늘 20% 올라갔는데, 그죠? 그래서 이쪽 종목들을 하지 말라는 거는 돈을 내일 안 벌겠다는 얘기고요. 관련주를 매매하시되 음봉 매수, 양봉 매도만 꼭 지켜주면 좋겠다. 그리고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하면은 빨리 빠질 수 있게 그런 것들만 조심을 좀 해달라. 이 말씀만 저는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확인 한번 해봤고요. 좋아요. 일정 확인했고 메인 테마 살아있다. 음봉에서만 사자까지 전략을 다 드렸습니다. 이것만 있어도 여러분들 내일 준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어떤 너무나 단기적인 시각을 말고 좀 느긋하게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저는 다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다 있다고 봐요. 단타도 길이 있고요. 중장기 투자도 답이 있어요. 다만 우리 투자자분들이 그걸 되게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헷갈리는 것이지 명확하게 하고 가면 돼요. 단기 종목들은 아까 말씀드린 3대 테마, 그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바이오나 IT 지금 들어가면은 수익을 낼 종목이 허다하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제가 앞으로 좀 유망하게 보고 있는 종목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화면 좀 한번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쪽은 지금 당장의 이슈는 없어요. 당장 내일 이벤트는 없지만 제가 최근에 일정들을 정리를 해보니까 이쪽도 지금 좋은 일들이 많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중에 첫 번째 하나가 남북 경협주 중에서
지금 뭐 올라갔죠? SOC 올라갔죠? 건설 올라갔죠? 히토류 관련주 올라갔죠? 가스관 올라갔죠? 철도 올라갔죠? 뭐 송전주까지 다 올라갔죠? 그 안 올라간 거 뭐 있어요? 잘 없어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원전 관련주가 요즘에 다시 또 의외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이쪽의 이슈를 좀 더 분석을 한번 해드리면은 이 원전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현재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들어설 때부터 추진했던 사업이에요. 그죠? 탈원전 정책이라 그래서 그러다가 지금 에너지 사업 쪽으로 이제 넘어가서 뭐 이렇게 풍력이나 태양광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쪽이 아니라 수소경제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경제 쪽이라는 정책 역시도 탈원전이랑 연결되어 있는 그런 테마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수소경제가 지금 대박이 나고 있는 이유도 물론 정부가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거는 에너지 사업 쪽이기 때문에 탈원전이랑도 엮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수소경제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문정부에서 처음 얘기한 게 아니라 지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했던 사업들, 잠시 정권이 바뀌면서 쉬었다가 이번 정권에서 그걸 이어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정책들입니다. 탈원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원전과 탈원전 이 이슈가 굉장히 요즘에 뜨겁게 또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청와대 그 청원을 보니까 탈원전 정책 반대 서명이 30만 명을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오늘도 뭐 시위가 있었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만큼 이제 관심사가 많이 이제 이슈화가 되면은 종목들도 좀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최근에 몇몇 종목들이 움직이는 걸 확인을 했는데요. 보니까 이쪽 그 원전 수혜주와 또 원전을 해체하는 수혜주가 같다는 게 이게 되게 재밌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원전을 짓는 기업들은 특별한 공사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는데 해체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걔네들이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원전주 저는 관심 가져봤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갑자기 들어온 따끈따끈한 뉴스인데요. 지난번에 이제 청와대 비서실장에 있다가 자리 물러났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이번에 아랍에미리트 특임 외교특보에 임명이 됐다는 또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래도 한 자리 했던 인물이 또 중동 지방에 정책을 맡는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한국과 어떤 중동 지방의 어떤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인물의 생각이 좀 되고요. 우리나라가 중동이랑 연결고리가 뭐가 있을까요? 하나밖에 없죠. 바로 원전입니다. 정부가 원전 세일즈를 최근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저는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저는 로봇에 대한 관련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사실 지난 CES 때부터 이어져 오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연초 우리 대통령께서 신년사에 발표했던 내용들 중에 수소경제 관련주는 다 급등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얘기했던 것 중에 안 간 게 하나가 있습니다. 신년사를 열심히 분석해 보시면은 세 가지 재료가 나왔어요. 첫 번째는 수소경제. 제일 얘기가 많이 나왔죠. 5번이나 발언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한반도 비핵화. 바로 남북경협이라는 형태로 올라가고 있죠. 안 올라간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스마트 팩토리예요. 스마트 공장. 그래서 스마트 공장은 뭐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 있겠지만 실제 로봇이나 이쪽들도 연관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 로봇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 최근에 재료를 보니까 삼성전자에서 이번에 CES에서 공개했던 내용들이 다시 한번 재부각되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올해 헬스케어 로봇들을 이번에 출시를 하게 되면서 올해 안에 상용화 목표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쪽 로봇 시장의 진출을 선언을 한 것들이 최근에 또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공개방송에서 지난번 제가 공개방송 오신 분들께 선물 하나 큰 거 드린 거 있죠? 톱텍. 아마 지난주 수요일 날 제 공개방송을 들으시고 톱텍을 사신 분들은 다음날 매수해서 그 다음날 20% 이상 수익을 저는 다 가져가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인제 사신 분이 있다면은 그분은 제 방송 안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톱텍 드렸고 그 전에 유진로봇이라는 종목을 통해서 역시 스마트 공장 관련된 종목들 드렸었는데 제가 이번에 삼성과 연관된 종목들을 좀 파보니까 몇 개가 좀 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정부의 정책이면서 삼성전자와 연결이 되어 있었던 또 쉽지 않은 이런 사연에도 엮여 있는 관련주들을 오늘 공개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개 방송 통해서 많이 좀 찾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종목들 사시기 전에 여러분들 보유 종목부터 점검 한번 하고 가야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종목 진단 빠르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적풍 전문가님의 강의를 통해서 이번 주 일정 전반적으로 훑어봤고요. 또 주목해야 할 테마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 오늘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어떤 종목 공개하실 건가요? 네, 방금 이제 언급드렸던 부분인데요. 사실 남북경협이나 수소경제나 차기 대선 후보 관련주들은 눈치 싸움이에요, 이제부터는. 이건 진짜 얼마나 어떤 사람들이 순발력 있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사실 뭐 기업적인 부분들도 있겠지만 누가 더 눈치에 좀 능통하냐, 좀 수싸움으로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쪽 테마는 계속 매매를 하시되 또 그런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아, 나는 그런 데 들어가 사기에는 너무 너무 급한 매매는 내 스타일이 아니다. 나는 지금 확실하게 저점에서 공략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을 원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저점에서 공략을 할 수 있는 로봇 관련주를 좀 드릴 예정인데요. 지금 관련주가 이미 출발했어요. 이미 출발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공략을 들어가셔도 됩니다. 만약에 주가가 진짜 하염없이 바닥에 깔려있는 종목이면은 드리기가 좀 미안해요. 그거 들였다가 한 3달 뒤에 올라가면은 시간 날리는 거니까 다행히 근데 저점을 좀 출발한 상태여가지고 이제부터 들어가서도 좋을 만한 삼성전자와 연관된 하반기 투자 유망주를 오늘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공개 방송 오늘 11시 반에 이어지니까요. 오늘도 종목 받아가시고요. 그 전에 종목 진단 바로 들어갈 테니까 궁금하신 종목들 있으면은 쭉 한번 보내주셔서 진단받고 이따 공개 방송에서 제가 엄선한 종목까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대박스쿨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대박스쿨 배너 확인하시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적풍 유경훈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본격 상담 들어가기 앞서 다시 한번 문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899-02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볼 텐데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3745님의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코마이스터 12,100원에 40% 매도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번에는 진짜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종관님 지금 약간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인데요. 에코마이스터는 네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자, 에코마이스터도 우리 연초에 좀 올라갔던 종목이죠. 근데 철도 관련주기 때문에 남북 경협의 이슈로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지금 사면 괜찮겠는데라는 생각이에요. 사실 제일 좋은 기회는 연초. 올해 1월 초에 급락했을 때 그때의 기회였고 지금은 좋은 기회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자, 매수하신 가격이 12,100원이면은 한마디로 정리해드리면은 고점에서 물리신 겁니다. 왜냐하면 종목들을 잘 보세요. 주가가 10,000원 이하에서 머물러 있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어요. 이때. 그죠? 연초에. 어차피 남북 이슈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됐으면은 밀릴 때 샀어야죠. 아무도 안 살 때. 왜 남들 다 살 때 따라 사세요? 그러니까 위에서 물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자리에서 살 수도 있어요. 사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후속 전략을 생각해 두셨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이 종목이 가지 못했을 때 빠르게 올라가지 못하면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춰야 되니까요. 그죠? 근데 아마 생각 안 하셨을 거예요. 무조건 간다. 그죠? 그래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간다고 하는 시점에서는 가기보다는 밀릴 가능성이 높다. 제 생각에는 일단 이미 중요한 내용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죠? 남북경협에서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이 북미 정상회담이죠. 근데 일정들이 지금 뭐 회의가 지금 바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아직 장소도 정해지지 않았고 날짜도 그냥 2월 말이다라고 이렇게 뭉뚱그려 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일정이 한 달이나 넘게 남아있기 때문에 뭐 그때 가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한 달 사이에 어떠한 요동을 칠지는 며느리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주가가 만약에 현재 구간에서 11,0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추세가 무너지는 거라고 보고요. 11,000원이 지켜진다라는 조건 하에 보유하셔도 됩니다. 근데 11,000원 이탈하면은 손절. 이따 저는 물량을 최대한 정리하시자.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주가가 이 상태에서 그대로 올라가서 매수가 12,000원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거기에서 물량을 한 절반 정도는 줄여주세요. 절반 정도 축소를 하시고 나머지 한 20% 정도만 딱 그 정도 투자하기 적절한 종목이니까요. 그 종목만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번에 저점을 잘 딛고 12,000원 위로 돌파한다고 하면은 상방으로 한 15,000원까지는 열려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손절가 이탈하지 않는 것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거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11,000원만 잘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에코마이스터는 11,000원 이탈하면 손절하시라 말씀드렸고요. 12,000원까지 올라가면 물량을 반 정리하고 이 구간대를 돌파하면 15,000원대까지 열려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로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지금 전화 연결이 좀 고르지 않은 것 같아서요. 문자 상담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대폰 번호 뒷자리 4700님 문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화장품 비중 20% 14,500원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정말 화장품주도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은 어떤 진단 필요할까요? 네, 아까 전에 제가 또 화장품 관련해서 또 좋은 소식이 있다고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진짜 이제는 기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화장품주가 원래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중국 11월 11일 광군절을 기점으로 해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탓일까요? 혹은 더 강한 재료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당시에 관련주가 올라가지는 못했고요. 오히려 전자결제 관련주라든지 뭐 택배 물량 관련주였던 그때 기억나시죠? 제가 광군제 관련해가지고 뭐 KG 이니시스나 CJ 대한타운 같은 종목들을 보자. 연말 쇼핑 시즌.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서 뭐 차트 좀 볼까요, 일단은? 보시면 이제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저점 대비해서 뭐 한 30%씩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화장품주는 아쉽게도 바로 가지는 못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화장품에 대한 전략을 드린 게 뭐가 있냐면은 화장품 관련주들은 실적을 봐야 된다. 일단 실적이 나와가지고 이 업계에 대한 불안감들을 씻어줄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나와줘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적이 이제 곧 나올 때가 됐어요. 그래서 빠른 어떤 기업들은 2월달, 그리고 늦은 기업들은 3월까지도 기다려야 되지만 어쨌든 그 안에 실적이 발표가 되고 주가는 재평가가 돼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실적을 일단 예상 실적을 좀 보게 되면은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실적 중에서 호실적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16년도에 150억 영업이익, 17년도에 70억대, 18년도에는 적자 가능성이 무지 높은 상태입니다. 그죠? 이번에 흑자만 나와도 대박이에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한번 밑으로 뺐다가 그 다음 올라가는 타이밍을 공략하면은 저는 기가 막힌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이미 현저한 저평가 구간이라는 사실, 그거는 뭐 달라지는 사실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실적 발표 보고서 주가가 만약에 10,000원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그때 저는 오히려 저가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전략 어떨까? 조심스럽게 좀 드리고 싶고요. 비중은 5%에서 10% 사이 정도 들어가서 추가 매수를 좀 해놓으시면은 아마 평균 매수 단가가 13,000원대나 12,000원대까지는 떨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쯤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나중에 본전 위로 올라오면은 정리하는 전략. 좀 더 길게 보신다면 15,000원까지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오히려 저점이 나왔을 때 역발상 투자를 하시라는 얘기고요. 전문가 저는 무서워해 하시는 분들은 그냥 들고 가셔가지고 15,000원에 파는 것도 가능하리라 생각하니까요.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이렇게 오래 걸리는 업종보다는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업종들을 또 공개방송에서 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밤 11시 반 공개방송도 놓치지 않고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 화장품은 10,000원대 정도 내려온다면 5에서 10% 정도 추가 매수를 하시고 본전권에 올라오면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렸고 더 길게 본다면 15,000원대까지 가능하다 설명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 전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삼성전기요. 네, 삼성전기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비중은 50%고 매수가는 10만 4천 원이요. 네, 비중을 많이 들어가셨네요, 시청자님. 예, 예. 네, 어떤 이유로 이 종목을 이렇게 사셨을까요? 얼마만큼 더 올라갈지, 네, 또 밑으로 더 빠질지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빠르게 전략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정관이 삼성전기 10만 4천 원에 50%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우리 시청자님 이 종목 사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예, 예. 그죠? 일단 제가 볼 때 매수를 굉장히 잘하셨어요. 다만 이제 한 가지 단점이 뭐가 있냐면은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7조 원짜리 회사예요. 굉장히 예, 이제 예. 무거운 회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올라갈 만한 이유가 별로 없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정도 그냥 묵혀두면 좋지 않겠느냐.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투자를 좀 권장을 드리는 편이고요. 10만 4천 원이면 제가 봤을 때 되게 잘 샀다고 생각하는 게 이 삼성전기라는 종목의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평균 단가를 보시면은 거의 뭐 14만 원대, 13만 원대 보유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아주 잘 사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주가가 더 밀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제가 생각하는 전략들을 한번 풀어드릴게요. 일단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은 10만 원대 초반이면은 가격적으로 봤을 때 선 그려놓으면 여기예요. 그럼 이 종목이 작년 7월 달에 16만 원까지 갔던 종목인데 지금 구간은 거의 뭐 반토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내려온 구간이죠. 그래서 현재 구간은 엄청난 침체 구간이고요. 지금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사셨다 생각하고요. 주가가 밀리더라도 8만 원, 한 뭐 9만 원 정도. 저는 9만 원의 저점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뭐 9만 원까지 내려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현재 비중이 좀 크신 게 그게 조금 저는 아쉬워요. 만약에 제가 매매했다 그러면은 저는 9만 원까지 기다렸다가 거기서 좀 더 샀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미 50%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더 사지를 마시고요. 그냥 그대로 묵혀두셨다가 앞으로 6개월, 최소 6개월입니다. 길게 보시고요. 6개월에서 1년 정도 보시면은 저는 12만 원, 최소 12만 원에서 한 14만 원까지는 열려있는 종목이라고 제가 분석을 좀 했어요. 그래서 너무 오래 기다리기 힘들다라고 하시면은 12만 원쯤에서 한 20% 정도 수익으로 마무리하면 어떨까? 이런 전략 좀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연말까지 길게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하시면은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는 14만 원 선까지 저는 상승 전망을 한번 해보니까 한번 이거는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전략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연말까지 네. 가면 한 14만 원까지 갑니까? 저는 한 그쯤까지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 예. 작년 실적이 무지 좋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그게 주가에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예, 그 예. 실적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 보시면은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삼성전기 도와드렸고요. 다음 상담은 문자로 가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7346님의 문자입니다. 주식 정말 힘드네요. 꼭 진단 부탁드립니다. 추가 배수해서 비중이 많네요. 킴시스 매수가 2025원에 80%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이 많이 좀 힘드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자, 캠시스가 요즘에 또 사실 우리 그 저평가주 보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또 오히려 핫한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쪽 종목이 우리 투자자들 사이에서 관심에도 좀 멀어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언제였냐면 작년 한 10월 달에, 그죠? 10월 달에 주가가 너무 빠져가지고 무려 연초에 3,000원짜리 주가가 1,300원까지 빠지면서 이거 차트 같이 보면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많이 빠지면서 와, 이거 이럴 수 있느냐 또 그랬던 구간들이 있었었는데요. 다행히 지금 주가는 바닥에서 1,300원대에서 1,900원까지 올라오면서 2,000원대를 돌파할 수 있을까? 못할까?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재 주가가 바닥에서 아직 투자자들이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는 않은 시점으로 보이고요. 최근에 누가 많이 사나 한번 보세요. 수급창 열어드릴 테니까 보시면은 기관들은 좀 많이 파는데 외국인들은 계속 사고 있어요. 그죠? 개인들은 그냥 어쩌다 한 번씩 툭툭 들어오고 있는 시점이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이번 달 들어가지고 집중 매수를 하고 있는 걸로 봤을 때 이거는 뭔가 좀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 저평가 모아가는 이유가 호재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삼성전자와 연관된 그런 재료도 이 회사도 좀 있고요. 거기다가 최근에 IT주라든지
뭐 OLED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서서히 올라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3대 강세 테마에 다 관심이 쏠려 있기 때문에 이쪽에 사람들이 오히려 많이 안 보고 있는 부분인데요. 외국인 기관들은 이런 종목들을 서서히 사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 80%좀 불안하실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나중에 주가가 올라와서 매수가 한 2025원이니까 매수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매수가를 넘어서게 된다면 그 순간 비중을 한 3분의 1 정도를 줄이세요. 다 줄이시고요. 나머지 한 3분의 1 정도만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그거는 어디까지 가져가느냐? 저는 2,200원까지 보고 있어요. 2,200원까지 가져가셔서 좀 그래도 수익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비중은 한 번에 정리하지 마시고 분할 매도하세요. 갑자기 급등 나올 수도 있으니까 분할 매도로 뭐 2,000원 넘어가면은 뭐 한 10% 팔고 2,050원 가면 10% 팔고 이런 식으로 분할 매도로 차차 정리하시면은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 2,200원까지 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캠시스는 2,200원까지 분할 매도로 대응하시라 말씀드렸고요. 다음 상담도 전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수고하십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오르비텍이에요. 네, 오르비텍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5,800원에 50%. 네, 5,800원에 50%요. 예, 예. 네, 이 종목 어떤 이유로 매수하셨어요, 시청자님? 아니, 뭐, 비핵화주라 그래서 좋다고 그래서 샀는데요. 네. 이거 본전까지 올지 한번. 알겠습니다. 본전 뭐 좀 예, 이상은 더 부탁드릴게요. 올라갈 수 있을지 바로 물어보도록 할게요. 예. 네, 전문가님 오르비텍 5,800원에 50% 비중도 꽤 많으신데요. 이 종목은 어디까지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자, 오르비텍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종목 이름은 참 오르게 생겼는데 생각보다 잘 못 오르죠. 예. 자, 오르비텍. 저는 나쁘지 네, 않게 보고 안녕하세요. 있어요. 아, 네. 네. 네, 인사부터 드려야 되는데. 네. 네. 반갑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네, 네. 반가워서요. 아유, 감사드려요. 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르비텍 보니까 네. 이거 한 가을쯤에 들어가셨다가 이제 근처까지 온 상황이죠. 예. 그죠? 예. 일단 주가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을 봤을 때 중간에 만약에 작년 10월 달쯤에 추가 매수를 좀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때 2,900원까지 빠졌을 때. 근데 저는 이제 이 이 종목 많아서 못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현재 제가 전략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은 지금 이제 이 오르비텍이라는 종목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뭐 비핵화나 탈원전이나 이런 거랑 엮여가지고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또 중동 지방의 원전 세일즈라는 재료들도 있고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원전주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린 것도 있죠. 그래서 네네. 종목들은 괜찮아요. 근데 이게 투자 비중이 너무 크면은 조금만 움직여도 계좌가 그냥 막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비중이 너무 큰 게 지금은 제일 단점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종목이 이번에 밀린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5,800원에서 한 6,000원 정도까지는 한 번 더 올라올 걸로 봐요. 왜냐면 앞으로 재료는 많고 지금 북미 관계 개선되고 있고 회의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은 충분히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다만 네. 이제 6,000원대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시간도 필요하고 재료도 필요한 상태예요. 그래서 네. 이거 너무 오랫동안 들고 계시는 건 힘들 것 같아서 조만간에 이 종목이 제 생각이 맞다고 하면은 한번 5,000원까지 밀려갔다 갈 수도 있겠지만 본전 근처까지 한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네. 그때 오랫동안 기다렸던 보상을 받겠다는 생각보다는 일단 현금화하자 이런 전략을 좀 드리고 싶고요. 보유하신 비중의 절반 정도를 본전 부근에서 일단은 좀 빼주세요. 6,000원 되기 전에요. 네, 5,800원쯤 가면은 반 좀 팝시다. 파시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6,000원 돌파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주가 올라갈 때 막 남북경협주 수소경제 보시면 장대 항복으로 막 이렇게 뚫고 가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흐름이 나온다면은 더 가져가겠지만은 만약에 반 팔고 지켜봤는데도 6,000원대 넘어가는 힘이 너무 약하다. 이거 갈지 안 갈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때는 마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쉽지만 아까 여기 10월 달에 추가 매수 말씀을 드렸던 게 이럴 때 샀었어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좀 아쉽지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음부터라도 잘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네. 일단 손해 없이 나오는 거를 목표로 전략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게 원전주도 되나요? 그쵸. 다 해당됩니다. 원전주, 원전 해체 관련주 똑같아요. 어차피 네. 만든 기업이 부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재료는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일단은 네. 본전 매도 이것만 기억하시고요. 좀 더 본다면 6,000원까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궁금하신 거 네. 있으면 또 전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오르비텍까지 도와드렸고요. 다음 상담 문자로 가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4767님의 문자입니다. 앵커님 살려주세요. 인스코비 비중 80% 매수가 1,300원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손실폭이 커서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아, 종목은 앵커님이 아니라 제가 살려드려야죠. 일단 인스코비 한번 보겠습니다. 매수가 10,000원이시면은 이거 진짜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종목이에요. 그렇죠? 거의 절반 정도까지 왔으니까. 아마 더 비싸게 사셨다가 내려올 때마다 물타기 하시다 보니까 비중이 80%까지 늘어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아닐 수도 있지만. 왜냐면 그렇게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분석을 좀 해보니까 인스코비라는 종목이 뭐 그 나쁜 종목은 아니에요. 나쁜 종목은 아닌데 수급이 너무 꼬였다 그래야 될까?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일단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지금 인스코비라는 종목이 그나마 최근에 좀 좋아졌어요. 그나마 좋아졌는데 이게 지난 한 뭐 9월달, 10월달까지만 하더라도 이 위쪽에서 주가가 올라간다고 막 이 10,000원대 돌파하면서부터 거기서 들어갔던 사람들이 무지 많았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종목은 이미 여기 지난 6월달에 바닥 1,200원짜리 종목이 15,000원까지 10배 이상의 시세를 보인 이후로 제 관심 밖에서는 벗어난 종목이에요. 이렇게 올라간 시세는 다시 한번 바닥을 찾기 전까지는 투자하기 어렵다. 그래서 지금 5,000원대까지 내려와서 이제는 다시 사야 되는 구간까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간 사람은 아주 좋아요. 정말 1년에 몇 번 오는 기회가 지금입니다. 근데 위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좀 아쉽죠. 그래서 일단 주가는 지금 여기까지 가지고 오실 정도의 인내의 힘을 갖고 계신다면은 아쉽지만 좀 더 시간을 투자하셔가지고 보유하셨으면 좋겠고요. 주가가 올라가게 된다면은 한 7,000원 정도까지가 1차 상승 구간으로 저는 보여져요. 7,000원. 7,000원 구간까지는 일단 한번 올라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행히 작년 실적이 흑자 전환이라는 내용이 곧 나올 거예요. 그래서 흑자 전환 가능성이 4분기 실적만 정말 이상한 짓만 안 했으면은 실적 가능성이 좋으니까 이번에 실적 발표 나올 때까지 가져가 보자. 목표가는 7,000원 잡아드릴 테니까요. 그쯤 가면은 물량을 좀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오늘 종목 진단 해드렸는데요. 좋은 것들도 있었고 매수 타이밍이 아쉬웠던 종목들이 너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고가가 아닌 저평가 구간에서 잡을 수 있는 종목들을 드릴 거고요. 또 삼성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번 올해 좀 큰 재료가 있을 종목들을 공개 드릴 예정입니다.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정부 정책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남북 경협과 수소경제 관련주는 급등을 했습니다. 안 올라간 업종이 딱 하나가 있더라고요. 바로 그 업종에 대한 수혜주를 오늘 야간 공개방송에서 11시 반에 여러분들께 공개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투자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보셨던 분들은 수소경제의 일을 이을 다음 저는 테마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오늘 공개방송 놓치지 마시고 종목과 전략까지 딱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수소경제 후속 테마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포털 검색창에서 대박스쿨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대박스쿨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적풍 유경훈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대박스쿨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도 알찬 강의와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